오늘은 중세구 문법 공부하기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도록 하죠. 제가 인터넷 강의로 문법, 학교 문법을 시작하기로 했는데요. 현대 문법과 중세 문법, 여러분들이 이제 중세 문법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문학이라는 거 언어 사용 기능 영역, 국어 교육은 언어 사용 기능 영역과 즉 표현과 이해 기능이라고도 합니다. 그 다음 또 어떤 영역입니까, 여러분? 학교 문법 영역, 그 다음 문학 영역입니다. 그런데 여러분께서도 아시다시피 표현과 이해, 예전에는 이 영역의 시험 문제가 그렇게 쉽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객관식 때 이제 쉬워지기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이 되게 준비하기가 쉬운 영역이 됐어요. 학교 문법 영역 중세와 현대죠. 근데 중세와 현대 중에서도 여러분들 중세에 비해서 현대의 비중이 가장 높게 출제가 됩니다. 근데 중세는 보통 2문제에서 3문제를 넘어서지 않죠. 근데 여러분들 공부하는 모습을 보면 이 중세 문법에 1년 내내 주구장창 중세 문법을 잡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가 반면에요. 또 재수, 삼수, 사수를 하면서 중세 문법을 못 놓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참 미치고 환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시험에 합격과 불합격은 누가 만드는가? 자기 자신이 만듭니다. 근데 학교 문법의 위치는 어느 정도 될까요, 여러분? 학교 문법의 위치? 간단하게 초수나 재수나 삼수나 사수나 오수나 백수나 모두 기본적으로 시험을 합격하기 위해서는 학교 문법은 기본 전제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범위가 정해져 있다는 점, 그 다음 또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점이에요. 다른 영역에 비해서, 특히 문학에 비해서는 부담이 덜한 내용인데 여러분들이 중세 문법 같은 경우는 처음 대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되는데요. 시험 준비의 기본 전제가 되는 과목이 이 학교 문법입니다. 중세, 현대에서 중세 같은 경우는 두세 문제인데요. 이 두세 문제만큼의 여러분들이 비중을 고려해서 시간 투자를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학교 문법은 초수가 시험을 보던, 재수가 시험을 보던, 백수가 시험을 보던 간에 무조건 기본 전제, 이 정도 성취는 이루어져야 되는 과목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학교 현장에서, 대학에서 보면 중세 문법을 하지 않는 대학도 있고요. 그 다음 또 뭡니까? 국어사에서 그쳐버리는 경우, 이런 문제점들을 안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런 문제점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대로 공부를 못 하시는 경우가 많다는 말이에요. 중세 문법 같은 경우는. 또 학교에서 사범대학인데도 불구하고 학교 문법을 지도하는 게 아니라 학술 문법을 지도하는 대학도 적지 않습니다. 우리 학교 문법과 학술 문법은 분명히 성격이 다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학교 문법에 대해서 두 영역 다 좀 힘들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대학을 졸업한 다음 학원가를 가면 장난질 치는 게 이 영역입니다. 중세 영역. 학생들이 모르다 보니까 계속 1년을 우려먹고 2년을 우려먹고 3년을 우려먹고, 문법이란 영역은 시험을 1년을 잡고 공부한다면 초반에 공부해야 되는 것이 맞고요. 그 다음 초반에 공부하면서 현대 문법은 두세 달, 중세 문법도 두세 달을 넘지 않습니다. 보통 머리를 가진 학생들을 기준으로 해서 제가 직접 이 친구들을 가르친다. 그럼 중세 문법 같은 경우도 한 달 반에서 2달을 절대 넘어서지 않습니다. 현대 문법도 마찬가지고요. 만약 그렇게 가르친다면 이 영역에 투자되는 시간이 3달에서 4달이면 충분하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제가 언제나 이야기하는 거지만 선택과 집중이라는 것, 시험에 나오지 않을 것은 과감하게 던져버리고 시험에 나올 것만 공부하는 겁니다. 사범대학의 목적은 교사 양성, 그 다음 교사가 되기 위한 통과, 의례가 뭡니까? 교훈, 임용고사입니다. 여러분들은 박사가 되기 위해서 논문을 쓰는 게 아닙니다. 연구를 하는 게 아니고요. 목적이 있는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그 통과 의례에 해당하는 교원 임용고사에 맞는 공부만 하시면 된다는 말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과하지도 않고 부족하지도 않고 더하지도 않는 공부. 선택과 집중이란 말 계속 반복하겠지만 여러분들 가장 기본적으로 머릿속에 알고 계셔야 되는 각인을 시켜야 되는 게 선택과 집중이죠.
자, 첫 번째, 어떻게 공부할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먼저 97년도부터 1997년부터 2017년까지 출제된 것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와 말소리죠.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여러분 자료는 다 올려져 있는 자료니까 여러분도 저와 같이 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기출문제를 우리가 공부하는 이유는 과거의 출제 자료를 통해서 앞으로 출제될 방향입니다. 그런데 기출문제를 공부하는 친구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어떻게, 왜, 도대체 목적이 뭐야? 남들이 하니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걔네들이 하는 형태를 보면 기출문제 놔두고 그 다음 뭐죠? 자기 거기에 대해서 답을 중심으로 해서 맞는지 틀린지 모르면서 답을 중심으로 해서 설명합니다. 덧붙여 설명하면요. 박수 치고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기출문제를 보는 것은 과거를 통해서 미래를 바라보는 건데요. 기본적으로 그러면 출제자의 의도가 무엇인지, 또 범위는 무엇인지, 이 중에서 우리가 교육과정 체계와 교과서 체계, 내용 체계에서 어느 쪽에 중심이 두어져 있는지, 집중이 되는지, 이런 하나하나를 다 분석하는 게 기출문제에 대한 분석이거든요. 그런데 스터디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기출문제를 분석하는 것은 방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황당무계하게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심리적 안정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남이 하니까 나도 한다. 어떻게 하는가에 대해서는 고민하지 않는 거죠. 자, 그런 식의 공부는 시작할 필요조차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자, 훈민정음입니다. 훈민정음은 객관식 때 출제가 이루어졌고요. 중점적으로 훈민정음 자체, 그러니까 구절에다 밑줄, 부분을 발췌해서 어떤 내용, 여기 나와 있네요. 해례본의 기록을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이 뭐냐? 이런 식의 문제가 출제됐습니다. 그러니까 훈민정음의 해례에 그 부분이 무엇을 설명하고 있는지를 알 때 제대로 쓸 수 있다는 것이 되겠죠. 자, 그 다음, 그런데 훈민정음은 현재는 출제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왜? 객관식 때 출제가 되고 지금 현재는 출제가 안 되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훈민정음을 공부하는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왜 우리가 훈민정음을 공부하는 겁니까? 음은 논 때문입니다. 얘네들 때문에 훈민정음을 공부하는데요. 여기 예가 나와 있죠. 중세국어의 단모음을 출제했는데요. 훈민정음 제자의 자료를 제시해서 출제했습니다. 중세국어의 이중모음이나 중세국어 또 단모음 책에 2013년도에 출제됐고 얘네들 다 기본적으로 훈민정음을 기본 전제로 했습니다. 훈민정음을 기본 전제로 접근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도 우리가 훈민정음을 공부하는 이유는 예전처럼 훈민정음의 어떤 부분적인 의미를 이해하고 있는가 여부가 아니라 어떤 관계입니까, 여러분? 음운론을 제대로 접근하기 위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는 거죠. 자, 훈민정음에서 문자 출제를 바라보면 되게 많이 출제된 게 뭡니까? 모음입니다. 97년도 초성체계와 제자 원리가 출제됐습니다. 중요도는 사실 자음과 모음에서 자음은 중요도가 떨어지죠. 자, 모음 변천, 그 다음 순경음 비읍, 단모음, 이중모음입니다. 그래서 문자에서 여러분들이 좀 신경을 써주실 것은 앞으로 신경을 써주실 것은요. 순경은 비읍뿐만 아니라 자음, 소실 문자입니다. 앞으로는 여러분들께서 자음에서 중시되는 것은 사실 그거 하나입니다. 소실 문자 뭡니까? 여러분 옛니응, 반치음, 아래아 등등이 되겠죠. 그래서 자음은 앞으로 우리는 과거를 통해서 앞을 보자고 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자음에서는 소실 문자의 어떤 편천 등에 초점을 두시고 모음 관계는 당연히 중시될 수밖에 없습니다. 단모음도 중요하지만 이중모음 또 다른 관점에서 이중모음을 여러분이 신경 쓰실 필요가 있겠고요. 표기법은 끝도 없이 출제가 됐습니다. 중세 국어 표기법 원리 2000년 음과 편천의 관계, 음절말, 이건 뭐죠? 종성표기죠. 얘 뭡니까? 종성표기죠. 표기법 원리 2007년도 출제됐고 2000년도 출제됐고 합영병서 그 다음에 차자 표기가 2016년까지 출제가 이루어졌습니다. 차자 표기도 출제됐네요. 그래서 표기법은 어떤 게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그렇게 바라보는 게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종성표기, 그 다음에 뭡니까? 표음적 표기, 표의적 표기, 그 다음 얘네들 합영병서 차자 표기. 차자 표기가 여러분들 때 다시 나올 가능성은 전 높다고 보지 않습니다만은 이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다시 이쪽을 접근하실 필요는 있습니다.
음운을 바라보시면 어두 자음군의 변화, 국외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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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외음화입니다. 최근까지 국외음화가 계속 출제됐는데요. 그만큼 우리 중세의 음운론에서 가장 중시되는 것 중에 하나가 국외음화라는 것이 되겠죠. 그 다음 현대국어 현상을 이해하기 위한 자료, 현대국어와 비교입니다. 그 다음 음운에 따른 표기혼란, 이음과 관련된 음운탈락의 관점. 이 소실문자 관점은요, 사실은 소실문자는 출제 가능성이 아까도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응뿐만 아니라 이응은 적극적, 소극적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이해가 중시될 수밖에 없었고요. 앞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반치음이나 옛이응, 아래아 등의 이 소실문자도, 이 음소도 여러분들이 관심을 분명히 가지셔야 됩니다.